그 다음에 이제 모든 글쓰기는 독학이다. 이거는 스누피의 글쓰기 완전 정복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그 목차만 가지고 쭉 한번 봤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는 목차였고, 여기에는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만, 두 가지 얘기만 따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글쓰기, 독학,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요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불쌍한 스누피가 루시의 얘기를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고민 끝에 원래의 제목으로 결정했는지 알 수는 없다. 글을 쓴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한마디씩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요 밑에 나오는 거는 이제 누군가가 글을 썼을 때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 평가하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체로 적은 겁니다. 쇼킹하게 시작해 처음에 두 문장을 서로 바꿔서 둘째 장을 맨 앞으로 뺀 뒤 다시 첫째 장으로 돌아가는 건 어떨까? 회상 장면을 없애 줄거리를 뒷받침할 이야기를 만들어 연애는 잊어버려 애정 문제를 추가해 위기 상황을 더 넣어야 해 아니야 줄여 설명이 너무 많아 너무 부족해 이런 식으로 훈수를 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글을 써서 딱 보여줄 때 작가를 꿈꾸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도와주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던지는 이런 충고 중에서 받아들일 충고와 무시할 충고를 잘 알아내 자기식대로 글을 쓰는 일이다.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잘 쓴 소설이란 없다고 봐야 한다. 소설을 처음 쓰게 되면 너무 길게 쓴 부분이나 너무 짧게 쓴 부분이 어디인지 알기가 어렵다. 어느 부분에서 독자들이 푹 빠질지 혹은 지루해서 하품하다가 눈물을 흘릴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원고를 보여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그게 친구든 친척이든 직장 동료든 학우건 비평가든 반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다. 과연 어떤지를 알아야 앞으로도 어떻게 써야 할지 알 수 있으니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완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작가라면 모름지기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믿는다. 글을 충분히 써보면 좋은 문장과 설익은 문장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단편소설을 25편만 써보면 되는 소설과 안 되는 소설의 차이를 알아낼 수 있다. 큰 소리로 소설 속의 대화를 읽어보면 겉멋들고 허황된 것과 진짜 대화가 금방 구분된다. 모든 글쓰기는 독학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충분히 글을 쓰는 것만으로 글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모든 글쓰기는 독학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 글쓰기라는 게 누구한테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오랜 시간 걸쳐서 충분히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정복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문법을 정확하게 배워서 그걸 적용해서 글을 쓴다고 할 게 아니라 일기나 수필 같은 거를 열심히 쓰면서 계속 자기 글을 다듬어 나가면 경지에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해라. 처음에 쓰다 보면 자기가 보기에는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다. 대단한 글을 썼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다. 독자를 빨아들일 것 같은 이야기하며 다층적이고 선명한 등장인물이며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야 그러니까 처음에 흥분이 사라진 뒤에 다시 읽고 나서야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알 수 있다. 때로는 다시 쓰는 일만이 유일한 구제책이 된다. 또 때로는 원고를 맨 아래쪽 서랍에 처박아 두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기도 하다. 이유는 모든 작가는 스스로 배워야 하는 존재이니 작가라면 능히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파악해서 이를 고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시간이 지날수록 글쓰는 능력이 향상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봐야 그들의 반응에만 신경 쓸 뿐이다. 그것이 옳은 반응이든 아니든 작품 좋다는 말을 기대하지 말라. 좋은 충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엄격하게 자신의 글을 평가할 수 있는 냉정한 시선을 유지하는 법을 익혀라.
이런 방식, 이런 시선이 가장 소중하다. 자신의 내면을 통해 글 쓰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수 그래프턴의 이야기를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와나비 콘라드라는 사람이 쓴 내용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베스트셀러 작가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입부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아라. 이거는 뭐 모든 글을 쓸 때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첫 번째 꼭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책의 제일 첫 장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도입부 시작하는 부분에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시 말이 정말 옳아. 스누피는 귀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어. 편집자가 황색 봉투에서 내 원고를 꺼낼 때 말이야. 우리가 옆에 앉아서 일독을 권합니다. 앞으로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엄청난 장면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도록.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 원고를 써가지고 출판사에다가 투고를 하잖아요. 보내잖아요. 그러면 출판사 편집장이 그걸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출판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제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가 입장에서는 편집자 마음에 단번에 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글을 써야 된다. 뭐 그런 뜻으로 쓴 내용입니다. 원고를 펼치는 순간 편집자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면 앞으로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정신을 못 차리게 편집자를 몰아붙여 놀라 자빠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건 아니야. 편집자는 독자를 대신해서 처음으로 원고를 읽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감질나게 만들어야 해. 도입부를 잘 써두면 편집자는 꽤 솜씨가 좋은 작가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진짜 작가들은 그게 장편소설이든 단편소설이든 지루한 내용으로 시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를 쓰겠다고 앉았다면 다음에 6가지를 꼭 기억하도록 해. 그래서 6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중에서 도입부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이 어딘지 생각해보라. 두 번째, 도입부를 찾았다면 독자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한 일련의 이미지를 만들어라. 세 번째,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독자들이 궁금해서 못 견딜 정도로 사건을 만들어라. 특히 소설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내는 글이기 때문에 허구잖아요. 그러니까 작가의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만든단 말이죠. 있는 거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게 그게 소설인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냐? 독자들이 궁금해서 못 견딜 정도로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지? 그러면서 계속 빨려들도록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독자들이 등장인물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 일처럼 여길 수 있도록 등장인물을 흥미진진하게 묘사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베스트셀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 읽어나갈 수 있도록 주인공의 성격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상황을 연출하라. 어떤 식으로 시작하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슨 일인가 벌어져야만 이야기가 된다는 점이다. 사건이 있어야 전개가 된다. 시작하는 문장을 갈고 닦으렴. 글은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다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도입부는 고치고 또 고쳐야 해. 첫 문장을 보면서 이렇게 자문해봐. 내가 독자라면 이런 문장을 보고 계속 읽을 마음이 생길까? 그리고 기억해. 독자의 마음을 겨누어야 한다는 걸. 지금 여기 나온 이 네 줄짜리 이 문장은 글 쓰는 사람들은 다 명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글은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다시 쓰는 거야. 고쳐 쓰기를 굉장히 강조했죠. 초고 가지고 만족하지 마라. 고쳐 쓰는 게 글쓰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도입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첫 문장.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독자라면 이런 문장을 보고 계속 읽을 마음이 생길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죠. 독자와 저자의 그 입장을 반대로 놓고 나는 저자지만 내가 독자라면 이게 재미가 있을까? 그걸 꼭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꼭 재미만 아니더라도 재미, 감동,
흥미, 읽을 거리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계속 기억하면서 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독자의 마음을 겨눠야 한다는 걸. 이게 뭐냐면 독자를 생각하면서 글을 써라. 그거죠. 예,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던 것도 이거죠. 독자를 고객으로 생각해라. 고객으로 생각하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글을 써라. 예. 이 네 문장 안에, 네 줄 안에 그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